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저는 지금 방문 요양, 방문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봄찬 시니어 케어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이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편이에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꾸준히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외래센터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사실은 계속 움직임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뿐이나 파킨슨병의 어떤 그런 진행되는 과정 때문에 움직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서 거동하기가 더 어려운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천천히 근력이라든지 이런 체력 같은 부분을 꾸준히 올리셔야 약물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도를 좀 낮추고 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반복되는 그런 동작들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한테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질병의 진행 상황을 늦춘다고 보는데요. 이게 논란이 좀 많아요.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을 해서 진행이 늦춰진다고 보는 것보다는 약물을 이제 증량하는 것을 조금 지연시키고 또 현재 몸 상태를 보다 좀 좋게 유지해서 거동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좀 편리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약물 치료 들어가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운동 프로그램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파킨슨병은 이제 증상을 자각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병의 이제 진행이 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뭐 떨림이라든지 보행 장애 그런 부분들이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할 때에는 아마도 어느 정도 파킨슨병이 좀 진행이 된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모님이나 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좋은 운동이라고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히 이제 근력량을 늘리고 또 신체의 활동량을 늘리고 유산소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근력 증진 운동, 민첩성 운동, 균형 훈련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골고루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강도라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도를 높이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강도가 조금 높은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이제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움직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유연성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연성 운동은 한두 번 해서는 그 유연성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끝 범위에 가서 한 30초 이상을 버티자. 그래서 이런 동작을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지만 몸이 더 굳어지는 것을 그나마 늦출 수 있고 또 뻣뻣해진 부분을 좀 부드럽게 움직여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파킨슨병이 진행이 많이 돼서 걷거나 서 있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누워서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상태에서 운동을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매트에서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서 있는 자세에서 고정되어 있는 바를 붙잡고 균형 훈련을 하는 또 다리에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가정에 고정식 자전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자전거를 좀 빠르게 돌리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안장이 높은 그런 고정식 자전거보다는 안장 높이가 좀 낮게 만들어진 그런 고정식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를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구비를 해서 가정에다 두고 또 운동 일지, 오늘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게 운동 일지를 준비해 놓고 그걸 보면서 시각적으로 그걸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혼자서도 좀 꾸준히 운동을 하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자전거를 타거나 또 내릴 때에 균형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낙상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식 자전거의 안장 높이가 높지 않은 낮게 위치해 있는 그런 자전거를 부모님께 준비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킨슨병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얼굴 근육을 이제 움직이는데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은 무표정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파킨슨병 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안면 근육 운동을 좀 하자. 그리고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성 연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안면 근육을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하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또 책을 읽는 연습,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는 그런 발성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말하는 것과 또 연화 장애에 있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천천히 그리고 턱 관절 움직임을 좀 더 크게 해서 오래오래 음식을 씹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또 거울을 보면서 안면 근육을 다양하게 볼 안에 공기를 넣어서 유지를 한다든지 혀의 움직임을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얼굴과 입술의 움직임을 평소보다 조금 과장해서 하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양하게 안면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크게 따라 부르고 크게 소리내어서 부르는 것도 이제 발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소리를 내서 크게 읽어보는 연습도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파킨슨병이 이제 뇌의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인지의 어떤 그런 어려움, 기억력의 어려움 이런 부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이제 훈련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1분 동안 야채나 채소 종류를 가능한 많이 이야기해 보기. 그래서 최소 8개 이상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1분 동안 지금부터 생각나는 야채나 채소를 8개 이상 한번 대보겠습니다. 시작! 사과, 배추, 당근, 양파, 배, 수박, 포도, 양배추, 무, 토마토, 망고, 오렌지, 귤, 미나리, 시금치, 상추, 깻잎, 대파, 애호박, 단호박, 오이, 가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훈련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날에는 야채나 채소, 어떤 날에는 동물, 어떤 날에는 유명한 연예인 이름을 해볼 수도 있고 세계, 나라 이름을 대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킨슨병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점차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조금 대화의 소재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뇌에 자극을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운동을 내가 꼭 이때 하겠다 이렇게 딱 이제 마음을 먹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볼 수 있고 구부렸다 폈다 들었다 해볼 수 있고 또 저희 이제 물리치료사 LPT TV 같은 또 재활 전문가가 운영하는 그런 홈 프로그램 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뭐 매일매일 따라해 보시는 것도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보행을 할 때는 이렇게 움츠려져 가지고 걷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5m, 10m를 걷더라도 상체를 바르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고 다리를 높이 들고 팔을 천천히 높게 넓게 휘두르면서 보폭을 넓게 하면서 걷는 연습을 평소에도 습관처럼 하시면은 보행 능력이 점차 이제 안 좋아지는 것들을 조금 늦출 수 있죠. 그리고 뭐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병이 이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신체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보다는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를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계단을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이제 복합적으로 다리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을 좀 막기 위해서는 계단을 내려오는 연습은 이제 가능하면 보호자가 있을 때 그래서 평소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가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게 되면 아마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피해야 되는지 라는 그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 혹은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그런 정보를 꼭 물어보시고 개인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처음에는 균형이나 이런 낙상의 어려움 때문에 좀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꾸준히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위한 근력 운동, 그다음에 관절 가동 운동, 유산소 운동 이런 부분들은 제 채널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구독을 하시고 꾸준히 함께 운동을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